네, 안녕하세요. 시원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죠. 미분양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분양을, 만약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면 미리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조금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을 사신다면 이것만 꼭 알고 가시면 후회를 일단 덜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숨겨진 진주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로 미분양을 왜 사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미분양을 살 때는 보통 투자월, 실거주 보통 뭐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뭐 그때는 그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투자랑 실거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미분양 살 때는 대체적으로는 좀 투자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실거주보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투자를 함부로 하지는 않죠, 잘.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가 조금 더 주를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미분양이 나면은 투자 관점으로 더 많이 접근을 합니다, 실거주보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실거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실거주가 더 많다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 두 개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차례차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절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찍어서 사지 마세요.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그 가면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합니다. 미분양이 일단 많은 되면은, 적은 데면은 뭐 조금 뭐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미분양이 좀 많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로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가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델하우스에서. 이 고층이 남아 있는데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딱 한 개 남아 있다면서. 고층이 딱 한 개 남아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거니까 빨리 가져가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계약금 넣으면은 이거 놓친다고. 진짜 좋은 거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을 당장 넣게 항상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분양이 나 있는 상태면은 다른 데도 뭐 다른 것도 충분히 무피로 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절대로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나중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거나 나중에 생각해보고 찾아온다고 무조건 말을 하고 일단 나오세요. 나오고 난 다음에 커피숍에 앉아서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내가 급한 것 같다 싶으면은 한 하루 이틀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딱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혹했던 마음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미분양은 웬만하면 오래 남아있거든요. 모델하우스는 그냥 구경 마시고 거기서는 절대로 바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분양이 많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후계약자 혜택이 늘어나요. 선계약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미분양을 덜어내야지 자금이 어쨌든 간에 돌아가고 점점 더 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계약률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약자한테는 뭐 중도금 이자가 만약에 후불제였다면 뭐 그런 거 중도금 이자를 무이자로 바꿔준다거나, 확정비 공짜로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거 많죠? 에어컨 달아준다거나.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분양하는 것 중에 그 확장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할인 분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는 할인 분양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막 투자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쪽에서는 뭐 할인 분양도 나쁘진 않겠지만, 할인 분양보다도 오히려 그 아파트 한번 매물을 보시면은 할인 분양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건 이제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후계약자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금 있다고 해서 뭐 좋은 물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은 일단은 사는 사람이 훨씬 우위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막 빠지기 시작하면은 좀 이제 조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 질질 끌릴수록, 미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되면, 분양한 지 오래될수록 계약자 혜택이 기해할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천천히 일단은 지켜보는 관망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미분양이 많을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기존 계약자분 마이너스 피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많고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기존 계약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겁을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소위 이제 좀 심장이 이제 간이 이제 작은 사람들,
간이 작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 팔아버리려고 하죠. 그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빨리 털고 잊어버리려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을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후계약자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마이너스 P도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계약 금액을 잘 비교해 보시고 층수 같은 거 원하는 거 이런 거 다 따져 보셔도 아마 웬만해서는 미분양을 모델하우스에서 할인 분양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계약하던 것보다 아마 마이너스 P로 사는 게 더 싸게 칠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가끔 보면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P가 계약금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약금 넘게 돈을 오히려 더 받으면서 내가 돈을 받으면서 그냥 분양권을 이어받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도 너무 안 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데는 너무 인기가 없는 데일 수도 있지만은 또 나중에 되면 엄청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리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마이너스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미분양 있다고 해서 공짜로 그냥 바로 줍지 마시고 다른 데도 이제 한번 좀 알아보시면서 마이너스 P로 사는 게 솔직히 더 나아요. 훨씬 더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분양자 꼭 사야 된다면 모델하우스에서 골라보고 일단 골라보는 거예요. 층수랑 이래 호수 같은 거 골라보고 난 다음에 좋은 게 없잖아요. 좋은 게 없으면은 프리미엄 500선 정도 생각해서 그나마 로얄층을 잡는 게 나중에는 훨씬 득을 볼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에서 만약에 미분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층 같은 것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층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좋은 게 없다. 뭐 그럴 경우에는 P를 한 500 정도만 주면은 진짜로 괜찮은 거 살 수 있어요. 최고 로얄까지는 못 사도 준 로얄까지는 살 수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못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1000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좋은 걸 사는 게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 때 훨씬 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그때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 이제 뭐 안 좋은 것만 좀 남아 있는데 프리미엄이 그러면 이제 조금 싼 편이거든요.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 원래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프리미엄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걸 잡아버리면 나중에 팔 때 가격 차이에 있어서는 한 2, 3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P도 조금 생각해서 좀 괜찮은 거 잡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미분양이 많으면 아는 부동산한테 일단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아는 분.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MGM을 줄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이 이제 모델하우스에 전화해서 혹시 여기 이제 뭐 계약시키면은 MGM을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준다 이러면은 반띵하죠. 그럼 만약에 보통 200, 100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럼 반띵하면 뭐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라도 일단 득을 볼 수 있죠. 반반 그냥 해갖고 이제 소개해서 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여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죠. 일곱 번째로 미분양이 생기는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가격, 위치가 일단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위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안 팔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너무 분양하는 게 많아요. 너무 분양하는 게 많아도 결국에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위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사고 싶어도 주변 시세가 파악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너무 만약에 싼데 여기서 혼자 분양가 완전 초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다. 그럴 거면 굳이 또 꼭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미래 가치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는데 항상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보시고 안 오를 때가 있어요. 안 오를 때 너무 안 오를 때인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그런 걸 아예 그냥 버리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시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꼭 살아야 된다면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게 나아요. 그거 입주 때 굉장히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미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가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나중에 전세 사실 때는 진짜 미분양 있는 지역에 나중에 전세 사시면 굉장히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고 만약에 그런 걸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데를 사놓고 올라갈 곳을 사놓고 안 올라갈 곳에 꼭 살고 싶으면 그냥 전세로 사시는 게 훨씬 득이라는 거. 그것도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여덟 번째로 내가 무엇을 살 때는 항상 행복회로만 돌립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내가 뭘 살려고 이래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 여기가 발전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가격이 지금 이 정도니까 나중에 한 이 정도 오를 거야. 항상 좋은 생각만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자기가 살 때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사요. 항상 그 당연한 거겠죠. 뭐 로또 살 때도 1등 걸리는 상상만 하고 사지. 누가 그냥 떨어지는 거 돈 버린다고 생각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회로 돌리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 로또가 아니잖아요. 5천원만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불행해로도 일단 돌려봐야 돼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막 이랬을 때 크게 당황을 안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조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패를 볼 확률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행해라도 일단 한번 돌려봐야 돼.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쪽도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미분양 주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일단 파악을 해서 비교를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원래 미분양 살 때는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변에 다 볼 거잖아요. 다 볼 거기 때문에 실거주면 조금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투자 입장으로 본다고. 근데 아무리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결국엔 투자 목적도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오르는 게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거 대비 가격이 여기가 안 좋다 이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버리시고 차라리 마이너스 쪽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이제 비교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진짜로 막 주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냥 아예 만약에 뭐 부산의 한 지역에 이제 뭐 만약에 뭐 강서구 쪽을 본다. 그러면 강서구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이제 뭐 사하구나 북구, 사상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쪽까지 갖고 싹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미분양을 투자 형식으로 살 거면은 그거 하나만 보는 사람은 없겠죠. 어차피 전체 다 볼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전체, 만약 부산에 산다 그럼 부산 전체 지역에 있는 미분양을 다 본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가는 거겠죠. 그때 항상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걸 찍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특히 미분양은 생기는데 무조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미분양이 나고 있고 금방 나가고 하지만은 인기 있는 데는 미분양이 오래 안 갑니다. 결국에는 한 달 이내에 다 빠져버려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2년이 되도록 미분양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처음 살 때 행복회로 돌리면서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치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 번째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미분양 단지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다 살아도 좋을 위치만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위치면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해도 괜찮다 싶을 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뭐 그냥 행복회로대로 좋은 기준으로만 봤을 때 가격이 그냥 그대로 내 생각대로 올라가주면 땡큐인데 실제로 그래 안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질지 몰랐잖아요. 2017년 초반에 산 사람들은 부산에서 꼭지점으로 산 거예요. 거의 어디를 샀든 다 꼭지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좋은 아파트들은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간 밑으로는 지금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중간 밑도 아닙니다. 최상위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고 바로 팔아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살아도 좋을 위치를 선택을 해버리면 떨어져도 내가 들어가서 최악의 상황에 살면 되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버리면은 어차피 정권이 바뀌게 되고 부동산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중에 올랐을 때 팔게 되면 오히려 득이 되는 거지 손해가 아니거든요. 손해 봤을 때 무서워서 팔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요. 어렵게 막 이제 막 끌어모아서 산 사람들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이걸 감당 못할까봐 파는 거지. 진짜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가지고 가요. 오를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뭘 미분양을 꼭 잡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차라리 나중에 내가 살아도 좋을 위치만을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를 거라고 믿었잖아요. 내가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일단 평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살기 좋을 위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살 위치랑 내가 살기 좋은 위치랑 이렇게 합쳐서 본 다음에 거기를 사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실패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를 거라고 믿고 샀으니까 기다리시면 진짜로 올라가는데 너무 안 좋은 데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진짜 이상한데 너무 싸다고 이렇게 싼데 새 아파트라고 기분 좋다고 그냥 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좋을 위치, 남들도 어느 정도 좋아할 위치, 그런 걸 살 때만 꼭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양은 잘못 사면 똥 밟는 수도 있어요. 진짜 대박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똥 밟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셔도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조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항상 며칠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절대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 내가 살아도 될 위치를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손해를 꼭 안 보셨으면 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